우선 제가 원래부터 책을 좋아하고 원래부터 기록을 했었던 거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제 과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지 않았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도 성적은 좋지 않았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컨닝을 하다 걸려가지고 두 과목을 빵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그때 18점인가 20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그 컨닝을 하다 걸리고 빵점을 받은 이후부터 나는 내 인생에 이제 공부란 건 없어 하면서 공부란 걸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고등학교는 자연적으로 뭐 실업계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공고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공고란 곳이 제가 공고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평균적으로 각 지역에서 공부하는 거리가 멀고 또 싸움 좀 하고 좀 논다는 친구들이 전 지역, 여러 지역에서 많이 이제 공고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질문이란 걸 던졌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속 막 친구들한테 또래들한테 막 맞고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싶지는 않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내가 싸움 기술을 연마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정해서 그걸 열심히 실천을 했더니 제가 또 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면서 또 친구들이 그렇게 건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은 됐었고요. 무술 같은 거 말씀하시는 뭐 그러면서 이제 박치기를 이렇게 주 무기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쯤부터 오토바이에 이제 빠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배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과 또 잘 어울리게 되고 그런 선배라든지 또 후배들 있으면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모여가지고 뭐 폭주 아닌 폭주를 즐기면서 이제 경찰서라든지 뭐 그 당시에 이제 또 파출소라든지 또 법원까지 이렇게 좀 들락날락 거리면서 굉장히 생각 없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었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시기는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학교에 영어 과목이 있는지 진짜 몰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선생님들이 뭐 제가 잔다고 해서 저를 깨웠었던 것도 아니고 또 중간에 이제 수업 받기 싫고 그냥 집에 가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가버렸었어요. 근데 어머니도 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제어를 할 수가 없었죠. 그 아버지는 뭐 하셨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아버지는 3살 때 저랑 형과 어머니를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그리고 그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이렇게 8년 동안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편안한 어떤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엇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다가 뭐 고등학교 3년 동안 거의 시험이란 것도 제대로 안 봤었겠죠. 그리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딱 부르시더니 야 근용아 너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처럼 살면은 인간 쓰레기밖에 안 된다고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쓰레기요? 직접 진짜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지방 전문대라도 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방 전문대라도 갈 수 있는 실력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고나 상고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전문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을 받아야 학교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추천으로 입학 원서만 쓰고 입학금만 내면 100% 합격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내 인적사항 다 적어 놓으시고 과까지 다 적어 놓으시고 그걸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너 100% 합격이니까 제발 입학금만 내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모든 어머니들의 소원이 뭐죠? 자식들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등록금은 해줄 테니까 대학 가라 해가지고 대학을 가게 됩니다. 전문대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공부는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겠죠. 1학년 2학기 때 학점이 이제 1.74 그렇게 맞고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나라에서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고 그거를 받고 한 7개월 동안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난 이제 군대에 끌려갈 일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뭘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게임에 빠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란 게임을 하루에 8시간에서 많게는 정말 한 18시간씩 PC방이라든지 집에서 스타크래프트만 하다가 군대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또 많은 자극과 쩔었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변하셔가지고 네. 이제 책도 쓰시고 네. 그리고 회사의 CEO 네. 또 부동산 법인도 지금 운영 중이시고 네.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신 거예요? 변하게 된 그 가장 큰 계기는 우선은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었고 또 배워야 될 거를 못 배웠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도 하나도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도 많이 당하고 또 아버지한테 3살 때 버림을 당하면서 또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이제 힘들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제 방을 가져본 지가 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예.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셨는데 미용실 이제 끝쪽을 항상 커튼으로 만드셔가지고 밑에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불하고 전기장판 깔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또 주위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내가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딱 사회에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또 무시를 또 많이 당하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이 결핍을 좀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지금부터 어떤 역량들을 개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하나씩 기록을 해나가면서 기록한 것들을 조금씩 실천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물론 단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죠. 근데 뭐 1년, 3년, 5년, 뭐 10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들게 되더라고요. 지금 결핍이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혹시 그 결핍을 이제 채워야겠다. 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네.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사람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네. 그런 수단들이 있을까요? 뭔가 딱 채워야 되겠다 하면서 뭐 채울 거를 찾았다기보다는 군대에서 우연치 않게 제 인생의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경계 근무를 쓰다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누구든지 열애 없이 매일매일 경계 근무를 서야 되잖아요. 군대 다녀온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근데 먼 산 바라보면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서 있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 한 명 없는 곳에서. 그래서 한 곳만 바라보면서 막 있다가 뭐 별의별 생각도 다 하고 또 옆에 있는 고참하고 막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멍한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그 경계 근무를 섰었는데 문득 너무 할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내가 군 입대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었지? 라는 질문을 딱 던지게 돼요. 근데 이 질문이 왜 나왔을까요? 너무 할 게 없어서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질문을 생산적인 질문을 하게끔 만들어준 게 군대잖아요. 그래서 전 되게 감사해요. 군대란 곳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은 이제 답을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었지를 쭉 복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아왔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었지? 내가 너무 의미 없이 살았었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또 다른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삶이란, 제대로 된 삶이란, 또 성공적이란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근데 그에 대한 질문을 바로 찾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었죠. 그런 상태에서 우연치 않게 또 책을 접하게 된 거예요. 군대에서. 가시곡이라는 책인데요. 보려고 봤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다 보니까 저희 부대에도 한 2권 정도인가 보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눈에 띄니까 그냥 책도 한번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한두 장 읽어봤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가슴 아픈 뜨거운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거의 1분 1초도 받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더 끌렸었나 봐요.
그래서 뭐 뒷내용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 해서 내무반에 딱 앉아서 책을 읽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등병 막내가 위에 고참 29명이 있는데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소대가 발칵 뒤집히죠. 왜? 이제 전시 상황인 거죠. 또라이, 미친 또라이 후임 한 명이 들어왔다. 없는 일도 알아서 찾아서 만들어서 해야 될 이등병 막내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용납이 안 됐던 거죠. 다행히 맞지는 않았는데 그동안에 평생 얻어먹어야 될 욕을 그 당시에 다 얻어먹었었어요. 근데 또 다른 질문을 던졌죠. 그럼 어떻게 하면 고참들과 간부들 몰래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때부터 뱃속에 책을 숨겨가지고 다닌 거예요. 예,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이라든지 또 뭐 작업을 하면 항상 10분간 휴식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손을 번쩍 들고 배가 너무 아픕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화장실로 뛰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막 5분 동안 또 책 2페이지, 3페이지 읽고 또 야간 근무 끝나고 오면 한 명밖에 관계 근무를 안 서고 있잖아요. 불침원한테 이야기해서 또 화장실 가서 또 5분, 10분 동안 책을 읽고 그런 식으로 한 권의 책을 읽다 보니까 와, 책이란 게 이렇게 재미나고 유용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굉장히 재미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군대에서 깨닫게 되면서 그때 이제 또 책을 꾸준히 읽어 나갔었어요. 책에 관심이 없을 땐 전혀 보이지 않았다가 한 권의 책을 읽다 보니까 주변 곳곳에 꽤 괜찮은 책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읽은 책이 이제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라는 책이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겪었었던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어린 여동생을 홀로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그 노력을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책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희망이 있겠구나. 나도 계획이란 걸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제가 근무 나가서 그 어떤 삶이 올바르고 제대로 된 삶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그 답을 못 찾았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답을 찾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대할 때까지 많은 책은 아니지만 한 92권의 책을 읽고 제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명문대 다니는 그런 그 군대 동기를 만나면서 사람은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면서 그러면 독서 외에 또 2년 2개월이란 군생활 동안 또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또 고민을 하다가 그때 또 한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생각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만나게 되고 또 독서도 하게 되고 또 인생의 멘토도 만나게 되고 또 배움의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돼서 저는 이제 군대란 곳이 제 인생을 변화시켜준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남자들의 대다수는 군대를 안 가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저도 굉장히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의 그 발판을 만드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멘토를 만나셨다고 하는데 그 멘토가 누구세요? 지금은 천주교 신부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명문대 친구가? 네. 네.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다니고 저는 뭐 기자라든지 대기업에 들어갈 줄 알았었는데 어느 순간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신학대학교 다시 입학을 하더니 대학원 과정까지 마치고 몇 년 전까지 서초 삼동성당의 보좌 신부로 있다가 지금은 독일에 있는 또 대학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 많지만은 어쨌든 동기니까 제 인생을 제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어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와, 어떻게 군대에서 그런 친구를 만날 일이 있지?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뭔가 변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질문들을 던졌었지? 또 우연치 않게 왜 책을 만나서 또 그런 친구를 또 어떻게 만나서 그러면서 또 배움의 기쁨까지 얻게 되고 군 입대 전과 군 입대 후가 이제 놀라보게 이제 바뀌게 된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책을 두 번째 책을 딱 읽었을 때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 네. 되게 큰 힘을 얻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네. 뭐 돈이 더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환경이 뭐 삐까뻔쩍하게 변한 것도 아닌데 네. 그 힘이 네.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변화를 만드는 것 같으세요? 아, 그냥 인간이라 그런 건가요? 인간이란 게 거기서 이렇게 힘을 얻는 건가? 어쨌든 제 삶에 대한 불만족이 계속해서 있었었겠죠. 예, 그렇게 있어 왔다가 어떤 돌파구를 찾고 싶었었는데, 뭐 만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막 다 끼리끼리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안 됐었었는데, 군대란 곳에서 나를 온전히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산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어떤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상병휴가 정도 나왔을 때 친구들하고 몇몇 친구들하고 인연을 끊었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저는 뭔가 이제 발전적인 삶을 살고 싶고 또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막 뒤에서 계속 막 욕 같은 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들은 이제 니들 인생 살아라. 나는 또 내 인생 살 테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친구들과 인연을 끊고 이제 발전적인 사람들과 만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 조금씩 변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방향으로.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네. 보통 이제 몇몇 사람들은 네. 이렇게 뭐 끊어라, 단절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네.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네. 그렇게 하냐 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만나시면 됩니다. 아. 그런 친구들은. 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시든가. 예. 너무 자주 만나면 우리가 제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제 사명 2가지가 있어요. 이제 3인행 필요하사. 3명이 길을 떠나면 그중 1명은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리고 또 불치하문.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다고 해서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우선은 좀 더 배울 점이 없는지 계속 습관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나 사이에서 저 사람이 가진 어떤 나보다 더 큰 장점이 뭘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장점을 내 장점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지?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저는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묻는 것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모르면 배워야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같이 성장을 하고 네. 그런 사람들은 좀 한 달에 한 번 이상 더 만나고. 그렇죠. 예, 어떤 만남은 1시간, 2시간 동안 열심히 같이 서로 떠들었는데 집에 가면서 진이 쫙 빠지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만남은 만나면 막 흥에 겨워가지고 막 에너지가 생기고 집에 가면 진짜 나도 이렇게 또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만남도 있거든요. 그런 만남을 더 자주 하시면은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17년간 예. 거의 이제 3,000권의 독서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이제 그때 이후로는 예. 단절되지 않고 계속 독서를 해오신 건가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책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천천히 깊게 읽는 게 또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깨달음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 인생에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정도는 책에 한번 몰입을 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이 너무 길면 6개월, 6개월이 너무 길면 3개월 정도 책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은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정말 읽어보니까 책 속에 길이 있더라고요. 예, 그 길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말씀 들으면서 공감을 하는 게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책을 읽어도 변하는 게 없다. 네.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신 그 충분한 어느 정도의 그런 집중하는 시간 네. 그게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뭐든지 우리 운동도 임계량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채우기 전까지는 뭐 변화가 없는 것 같다가 임계량을 한번 넘으면은 내가 한층 더 쑥 성장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어떤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책도 꾸준히 계속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 책에 보니까 네. 이제 독서를 그렇게 꾸준히 많이 하시다가도 네. 슬럼프가 한두 차례씩 오시더라고요. 올 수밖에 없죠. 예, 그때 네. 왜 슬럼프가 오는 거고 그걸 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왜 오는지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책도 읽기 싫고, 쓰는 것도, 기록도 기록이 어떻게 보면 슬럼프는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쓰다가 쓰기 싫으면 그냥 펜하고 다이어리 던져버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슬럼프가 오면 아예 책이라든지 다이어리를 곁에 안 둬요. 근데 저는 슬럼프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가방 속에 항상 책은 2권, 그리고 다이어리라든지 노트는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 어느 순간 우리가 좀 시간이 남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어떤 일상생활을 하다가 내가 가방 속에 어떤 책이라든지 그 다이어리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 뭐 시간이나 때울 겸 좀 뭐라도 뭐 적거나 아니면 한두 장이라도 읽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삶이 무료할 때 또 뭔가 또 책을 이렇게 또 집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그때 책을 그냥 한두 장이라도 펼쳐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내용이 재밌어지면서 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한두 장 읽을 거 뭐 5장, 10장 읽게 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슬럼프를 좀 극복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도 뭐 꾸준히 잘 쓰다가 며칠 못 썼어. 근데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꼭 못 쓴 부분을 채우려고 해요. 일주일 동안 밀렸는데 그걸 다 채우려고 하다 보면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냥 짜증이 밀려오거든요. 그러면서 안 써 하면서 또 던져버려요. 제가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안 썼어요. 그 짜증 나잖아요. 이거 채우려고 하는데 기억도 안 나고. 저는 그 일주일치를 찢어버려요. 네. 일주일치를 찢어버리면 내가 쓴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사람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역시 나는 기록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스스로 체면을 걸면서 다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슬럼프를 네. 극복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매일 가방에는 읽기 싫고 적기 싫어도 계속 가지고 다녀라.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저 말씀 들으면서 순간 그 이치로나 류현진 선수 생각난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또 치고 던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